대구 동구의회 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고 첫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재적의원 절반이 불참을 선언하며 무산됐습니다. 경산 지역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배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특히 경북 안동의 한 마을 단체는 삼배짜기 보유 단체로 인정 예고됐습니다. 3일 오전 대구 달성군 중구 내륙 고속도로 지선 달성터널 인근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구 동구의회 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첫 임시회가 소집됐는데요. 재적의원 절반이 불참을 선언하며 이번 임시회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더욱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 할 의원들이 충돌하고 그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를 개의하였습니다. 본회의가 열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의원석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의회 앞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구 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처음 소집된 임시회인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실망을 드린 점 동구의회를 대표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장 사과가 무색하게도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남은 의원 14명 중 절반이 빠지면서 의결 정족수에도 미달했습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 공석이 된 운영자치 행정위원장 자리입니다.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이콧한 의원들은 불미스럽게 위원장이 물러났고 부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을 새로 뽑는 게 맞다고 반발했습니다. 직무대행이라 하는 것은 기간이 있고 앞으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10개월을 직무대행으로 체제로 간다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문의를 해봤지만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꼭 필요한 주민들의 조례가 한 4건 있었어요. 조례는 서로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주민들이 불편하겠죠. 그 점은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언제 또 회의가 열릴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산 지역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지만 경산시는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동부동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제때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은 다 갖고 가는데 그냥 다 갖다 집어 던지 놔가지고 냄새도 나고 너무 엉망이지. 그래서 많이 불편하신 거죠? 그럼요. 지나가면 냄새가 등천을 하는데. 경산 지역 쓰레기 수거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직접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노사 문제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업체와 우리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경산시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경산시가 있습니다.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기본급 5%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4월 4일 날 합의한 내용이 정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2년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1년 만에 5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노무비를 100 받아가지고 100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경산시는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점을 찾는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는 아닙니까? 사실을 보시면은 그게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꽉 맥히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마라고도 하는 이 삼을 이용해 직무를 짜는 모든 과정을 삼배짜기라고 하죠. 문화재청이 삼배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마을 단체는 삼배짜기 보유 단체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데 여름에 옷에 입고 이러면 시원하고 좋지 뭐.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아요. 죽어가지고 저 멀리 가는데 이거 입고 가면 최고 좋다. 수의로. 그래가지고 입어놓으면 볼품이 좋아. 옷에 비단보다나. 예부터 선조들이 손수 배짜기로 입어온 옷감 삼배. 삼배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통풍이 잘 돼 시원하고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배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전승 가치와 전승 환경을 평가한 결과 역사성, 예술성, 대표성, 지속 가능성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삼배 중에서도 경북 안동에서 생산하는 안동포가 뛰어난 기량과 전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안동포 주산지인 임하면 금소마을의 한 단체가 삼배짜기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겁니다. 금소마을 주민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협업하며 안동포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벽화며 이정표며 마을 곳곳에도 안동포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최종 지정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오랫동안 배를 짜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진짜 됐다고 이야기 들었을 적에는 진짜 손바닥이 아프도록 손뼉을 쳤어요. 함성을 지르면서 확 하면서 손바닥을 치고 그랬거든요. 진작될 거에 이제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좋지 뭐 기분 좋지 뭐 우리가 막 했을 때네. 18살 시집 와가지고 우리는 배짝기로 모으는 거 왔는데 여기 와서 배웠어. 안동시도 기대감과 함께 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존이나 전승을 위해서는 이제 지원금의 역할이 제일 큰데 이번에 이제 보유단체로 인정이 되면 이제 전승 지원금이라던가 공개 시연 행사 등에 관한 지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나 전승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30일 동안 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삼배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지정되면 안동시는 차전놀이와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 이어 3번째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체육대회인 전국체전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요. 2017년에 일반부 복싱 부문 금메달을 땄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예선 탈락한 선수가 있습니다. 영주시청 소속 정재민 선수인데요. 적지 않은 나이지만 피나는 훈련을 통해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기필코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에서 복싱 일반부 금메달을 획득한 영주시청 소속 정재민 선수.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메달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그 체급에서 정점을 섰다는 의미와 함께 이제 누군가에게 나는 노려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또 되는 거니까 되게 부담감이 컸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작년에 시합을 하다가 그런 부담감도 적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해 복싱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재기에 성공했고 올해 전국체전에는 체급을 한 단계 더 올리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전국체전 때 턱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자신감 뭐 이렇게 뭐 혹은 또 조그마한 자만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끝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진짜로. 상무 이제 국군체육부대를 가자. 되게
문턱이 되게 높은 것이에요. 군대를 가면서 다시 제가 이제 재기를 하는 그 구실이 됐죠.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75kg급을 뛰었어요. 근데 이제 한 체급을 이번에 이제 웨이트도 하고 이제 좀 힘을 쓰고 하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이제 모든 선수들이 라이벌이죠. 올해 나이 31살로 복싱 선수 정년 40세를 감안하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수야. 시합 때 딱 주어주면 자기 몸 관리만큼 자기가 충실하는 그런 선수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100회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의 자부심을 걸고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복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인기 종목도 그렇지만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뭐 돈을 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오셔서 그냥 조그맣게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지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포항 흥해가 지난해 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문화재로 인한 규제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이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돼 재생 사업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중심지에는 3개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흥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그리고 영일민속박물관 내에 있는 문화재 자료 제250호 제남헌 등입니다. 경북도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 반경 200m 안에선 건축물 높이를 16m로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흥해의 경우 이 규제에 저촉돼 지진 복구를 위한 특별 재생지역으로 지정되고도 6,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나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흥해 주민들은 해당 규제가 지역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지진 이후부터 이를 해소해달라고 경북도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최근 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경북도 문화재 보호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와 범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북도와 포항시의 협의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포항시가 최근 고시한 내용을 보면 문화재와 실제로 많이 떨어진 지역을 6구역과 6-1구역으로 조정해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포항시가 자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문화재 주변에 위치해 있으나 문화재 보호법 적용은 안 받고 타법령에만 적합하게끔 지어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할. 이에 따라 흥해 특별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이나 재건축, 재개발도 보다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완화 요구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이 완화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우리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의회와 지진특위에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지역의 도시 재건이 더딘 이유, 결국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를 푸는데 1년 넘는 시간을 써야 할 만큼 당국의 유연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이번 사례를 통해 한 번 더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3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성군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달성터널 인근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가스 흡입 사고가 난 경상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강당에 공기순환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증상을 호소한 학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강당 아래에 위치하는 과학실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원인 모를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특별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초를 하러 산에 올랐다 실종된 80대 노인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구조견과 헬기, 구조인력 300명을 투입해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쯤 벌초를 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산에 올랐다 실종됐습니다. 경주시가 새벽 시간대 집중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새벽 시간에 번호판을 떼어낼 예정입니다. 현재 경주 지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000여 대로 체납액은 40억 원이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모두 포함하면 170억 원에 이릅니다. 경주 간포파출소가 구조 거점 파출소로 운영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구조 전문 경찰관 6명과 각종 잠수 장비 세트, 신형 연안 구조정 등을 보유한 간포파출소에 지난 2일부터 잠수 구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구조 거점 파출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해양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초기 대응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기존 파출소를 구조 거점 파출소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권 시장은 오전 11시 45분쯤부터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피켓을 들고 1시간 정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권 시장은 이번 일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출근 1시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주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주댐 조기 담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낙동강 유역 하천 유지, 환경 개선 용수 확보를 위해 영주댐 조기 담수, 수질 개선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양한 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9 대학 리크루트 행사가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영남대와 계명대 등 지역의 대학 7곳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지역의 우수기업과 공공기관 등 60여 개사가 참여해 채용 상담과 1:1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합니다. 또 청년 취업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입사 서류 클리닉과 진로 탐색을 돕는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대구 지역 14개 기관과 단체가 온누리 상품권 약 45억 5천만 원어치를 미리 구매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대구 전통시장 150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대구 판매액은 975억 원으로 지역 내 사용 비율인 회수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특별 할인율 10%를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산을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전국이 가을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쯤에는 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아침에 20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종일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지나겠습니다. 남아있는 늦더위도 조금씩 수그러들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형급으로 약한 태풍이지만 앞으로 중형급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태풍이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전국의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가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뒤 태풍이 오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